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공부하기 너무 힘드시죠? 특히나 지금 여러분 온라인 학습으로 다들 지쳐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잠시 쉬어갈 겸 또 수학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겸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도 학생 시절이 있었잖아요. 학생 시절에 수학 공부하기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힘들었는데요. 열심히 공부해도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하나라는 고민에 많이 휩싸였었어요. 그때 잠시 교과서와 문제집을 덮고 수학에 관련된 역사, 책 또는 수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과서에서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수학의 매력을 느꼈었거든요. 수학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제가 접한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접한 수학은 틀리면 안 되고 완벽하고 딱딱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수학의 역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수학 역시 되게 인간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날것의 아이디어들, 완벽하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존재하고요. 대신 그 아이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아이디어를 덧붙이면서 점차 완벽에 가까워지더라고요. 또한 연구의 진전 없이 꽉 막혀있던 순간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발상을 한 수학자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아이디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수학의 감독을 받고 다시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학자들이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저의 공부 자세를 돌아보는 데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런 수학자들의 말씀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해 나가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출발하기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질문일까? 여러분은 수학자를 몇 분 정도 아시나요? 좋아하는 수학자는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수학자 한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완전 멋지시죠? 이분은 칸토어라는 분이시고요. 칸토어라는 수학자가 남긴 명언 한번 살펴보면 수학의 본질은 자유로움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명언을 제가 캘리그라피로 담을 때 고민을 했는데요. 칸토어라고 하는 수학자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을 하고 담아봤습니다. 사실 칸토어는요, 무한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수학자십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무한이라 하면 우리 자연수, 짝수, 무한하죠? 하나 물어볼게요. 짝수가 더 많을까요? 자연수가 더 많을까요? 어필 보면은 짝수가 자연수 안에 들어가니까 자연수가 짝수보다 2배 더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무한이라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는 없고, 그 대상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씩 짝을 지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수 하나당 짝수는 항상 짝이 맺어지게 될 거고요. 하트 시그널 뿅뿅. 항상 짝이 맺어진다라는 건 사실 두 대상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사실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요, 부분은 전체보다 작다라고 하는 수학의 기초 원리가 지배적이었는데, 무한으로 가는 대상에서는 그 기초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모순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수학자들이 이 무한을 연구하는 자세에서 이런 모순이 생기니까 멈춘 사람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것은 인간이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토어는 뚝심을 발휘하신 겁니다. 왜? 유한에서의 일이 무한에서 똑같이 일어날 필요가 있을까? 전체와 부분이 같아지는 것은 유한에서는 모순이지만 무한에서는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유한과 차별되는 무한의 성질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을 확장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당시 권위와 대립되는 이 생각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완성한 연구가 집합론이고요. 그 집합론은 지금 현재 우리 수학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응용 프로그램,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바탕, 운영 체제가 있어야지 돌아가는 거잖아요. 수학에 많은 연구 이론들이 있지만 이 집합론이라는 이론은 다양한 수학의 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한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스승 크로네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당시에는 칸토어를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해서 사실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수학자시죠. 그래서 이 무한을 연구한 칸토어의 업적을 기리고자 인피니트라는 기호를 따서 선생님이 캘리그라피로 표현을 해 본 겁니다. 눈으로도 만질 수 없는 무한을 직관과 상상력에 의지해서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연구를 완성하셨으니 칸토어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까요? 사실 여러분도 지금 중1부터 수학 공부의 시작점에서 점차 무한의 세계로 다가가실 건데요. 그때 여러분이 이 명언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신다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명언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명언은 러시아 수학자 미하일 치파스만의 명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수학은 옳음과 그름, 증명된 것과 증명되지 않은 것, 그럴듯한 것과 그럴듯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기에 유일하게 적합한 학문이다. 20세기 러시아 정치 상황은요, 수학과 모든 면에서 대립했던 때예요. 정권들이 자신의 정당화를 위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학자는 물론 학문적 교류를 위해서 소통과 교류를 억제하던 때였거든요. 당시 수학자들은 그러한 정치 상황에 굴하지 않고요. 논쟁을 장려했고 논리와 일관성 중시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수학의 정신을 지킴으로써 수학의 자존심을 지켰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결정적 시기에 또 국가에 공헌을 하게 되면서 그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사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요.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진짜 사실에는 움직이지 않고 얄팍한 거짓에 선동이 될 수 있고요. 그럴 때마다 옳은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여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어 문제 해결력을 찾아야 할 때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과목이 수학이라고 미하일 치파스만은 말씀하신 겁니다. 수학자들의 명언에는 항상 그 삶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 명언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 와닿지 않나요? 최근에 산 5년이 그 이전에 살았던 것보다 더 많은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이 수학의 정신을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수학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오늘도 여러분은 수학책을 폈죠. 그러나 수학 공부는 재미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건 맞아요. 가끔 저는 수학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시험도 보기 전에 선생님 시험 망했어요. 또는 전 머리가 나빠서 이만 하겠다라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요. 사실 좋은 머리가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좋은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공부하는 태도의 힘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했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수학자들도요. 수학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생전에는 수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한 갈로아시고요. 연구 결과를 인정받기 위해 가우스에게 편지 보냈지만 실망스러운 답을 받은 볼리아이. 여러 번의 좌절을 겪고 8년 만에 페르마의 정리를 증명해낸 와일즈까지 수학자가 모두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요. 많은 좌절 뒤에 얻은 결과기에 더 값진 거죠.
다음은 이런 마음을 담은 수학자들의 명언입니다. 스타니스타 볼람의 수학자의 명언이고요. 창조적 과학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의미를 명언을 캘리그라피로 어떻게 담아낼까 하다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여러분인가요? 또한 존 밀러 수학자의 명언입니다. 누구든지 수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망감을 맛보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천재라고 생각했던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학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보다 수학이 훨씬 더 어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여기 나온 명언들을 수학을 인생으로 바꿔도 와 닿습니다. 또한 천재라고 생각했던 가우스과 뉴턴도요, 천재여서 잘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고군분투한 시간이 있었기에 자신들의 업적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학자들은 그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수학 공부를 잘 하려는 데는요, 매우 오래 걸리고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공부하시는 건 어떨까요? 자신이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마음, 시인의 마음 같지 않은 수학자는 결코 완전한 수학자가 아니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감성 잊지 마시고요. 그러한 감성까지 잊지 마시고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학의 이야기를 캘리그라피로 담고 소설로 담고 여러분과 수업 시간에 담는 수학 콘텐츠 창작자였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은 수학자들의 말씀을 찾아보시고요. 학교 수학 공부하는 틈틈이 수학 교양 도서들을 읽으시면서 또 다른 수학의 매력, 여러분만의 알고 있는 수학의 매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